위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갈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이 시간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장로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이렇게 마침표를 못 찍고 저희들 미국 일달을 마쳤는데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가 바이든 정부가 열린 국경 정책을 쓰는 진짜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일에 미국 최대 스페인어 지상파 TV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국경 폐쇄 권한이 본인에게 없어서 그거를 초당적인 법안으로 우회해서 의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하원에서 공화당 하원에서 저지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의 얘기만 듣고는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얘기만 듣고는 참 그 이 국경 이슈에 대해서는 바로 이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행동이 말보다 더 크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 바이든이 또 바이든 행정부가 또 국토안전부 장관이 국경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뭐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난주에 방송할 때 우리가 국경의 이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다. 그런 네. 방송을 해보겠다고 이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뭐 그 인플레이션 이슈도 상당히 그 뉴스가 나와서 그렇죠. 그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야 돼. 왜 이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지 이것을 한번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있고 지금 낙태 이슈도 지금 올해 선거를 앞두고 지금 그 바이든 그 후보나 그 이 민주당 쪽에서는 그 낙태 이슈를 하나의 그 최대 이슈로 대선의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로 한번 그 몰아보려고 다른 것은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지난주에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네, 오늘은 네. 국경 얘기를 이제 먼저 해야 될 텐데 사실 미국은 그 이민을 막는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예, 네. 미국은 이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 미국은 사실 이렇게 아주 소수의 인디안들이 살고 있던 이 땅에 유럽에서 크리스천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넘어오신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와서 세운 나라이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우리들도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나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다 미국의 이민자로 와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이 개방적이고 그리고 미국은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그 정책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가 됐다고 할 수도 있는 그만큼 이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 이민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굉장히 이 개방적이지만은 불법적인 이민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건국이 되고 한 1960년대 말까지는 미국의 이민 정책은 그때까지는 선택적으로 미국이 서유럽과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에게서 그러니까 주로 백인들이죠. 유럽인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이민이니까 다양하지가 않았죠. 그러나 1968년인가 그 새로운 이민법이 개정이 되고 그 이민법은 이민을 전 세계로 개방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에게서만 선택적으로 이민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이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민을 받는, 그래서 그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1970년에 이민을 왔고 저는 1975년에 이민을 왔고,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서도 그 1968년도에 이민을 개방하는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네. 본격적으로 한인들이 많이 이민을 왔죠. 그 이전에는 네. 그 소수가 미국에 그 공부하러 유학을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시는 대로 그 하와이에 그 사탕수수밭에 노동을 네.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1960년대 말에 그렇게 이민이 개방이 되기 전까지는 백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민해 온 것은 노동력을 위해서, 그 중국 사람들은 그 미국의 철도를 놓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철도를 놓게 했고, 그리고 흑인들을 이제 이 영국 왕실이 그 흑인들을 거래를 할 때 흑인들을 많이 그 미국의 남부 지역에 있는 농장주들이 그 노동력을 위해서, 농장에서의 노동력을 위해서 흑인들을 사서 노예로 이제 그 노동력을 사용을 했고, 그런 식으로 했었지만은 사실은 백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민을 받았었고, 합법적인 이민을 네. 받았었고, 그런데 팬데믹이 일어나기 바로 전 직전까지 미국의 전체 인구 중에서 그 이 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와서 거주하는 이민자의 수가 한 4,500만 네.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13% 전체 인구의 한 그렇죠. 13% 네.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합법적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한 300만 명, 3천만 명, 그리고 불법으로 미국에 이민 와서 체류하고 계신 분이 한 1,400, 500만 정도, 나머지 한 200만 정도는 이제 방문을 하고 있는, 이제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 외국에서 이제 오신 분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그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난 3년 여달 동안 그 불법으로 특히 남부에 있는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해서 3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들어온, 불법으로 입국을 한, 지금도 계속해서 합법적인 이민은 이루어지고 있죠. 신청을 계속 받고 있고 계속 이제 이민을 받고 있고, 그러나 불법으로 국경의 법을 어기고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신 숫자가 1,000만 명을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원래 있던 그 팬데믹 이전에 있던 그 불법 체류자들 전체가 1,000만 명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숫자를 이제 하고 비슷한 숫자가 지난 3년 동안에 바이든의 행정부 동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바이든 행정부 전에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에는 그 전 50년 동안 그 이 불법으로 이 들어오신 숫자보다 훨씬 50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가, 그래서 그것을 못 들어오도록, 불법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놨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라는 그 생전에 정치를 해보지 못한 정치 신인이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될 때에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국경에 담을 세우겠다. 네. 그러니까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이슈 가지고 이분이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은 불법 이민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바마 정권 때에 그때도 상당히 이제 그 불법으로 그 넘어오시는, 국경을 넘어오시는 분들은 그걸 이제 그 표현을 하기를, 어떤 분들은 그걸 이제 그 invasion, 침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불법으로 남의 나라에 들어오니까 그걸 이제 뭐라고 하지? 침략이라고 그럽니까? invasion.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이 사람들의 합법적으로 이민 오신 분들은 우리가 신분을 파악을 하고 다 이렇게 이 파악된 상태에서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가 그 네. 이민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신분증을 버리기도 하고, 그렇겠죠. 정부가 네. 그분들의 그 신분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엄청난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민이냐, 도움이 안 되는 이민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의 이제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의도적인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거든요. 네. 이 논쟁은 아니 그러면 트럼프 때는 이거는 불법으로 우리가 합법으로 이미 이거는 이제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합법적인 이민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미국은 절대적으로 이민이 필요한 나라이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추세가 그 출생률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감소를 하고 어느 나라든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경제가 긴축이 되고 그래서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이민의 개호를 받아들이는 것을 더 이제 개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결국은 한국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아주 개방된 모든 민족들에게 개방된 그런 이민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인구가 계속 이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률도 줄어들고 결혼하는 비율도 줄어들고 그렇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민이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이민하고 싶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미국은 상당히 선택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이민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테크놀로지나 AI나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그런 기술력이 필요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 이민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힘든 이제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도 또 이민을 따로 받을 수도 네.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제 이 노동 허가를 줘서 이민은 영구 이민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의 유입을 해서 그래서 그런 노동력을 채울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신문도 알 수 없고 그 속에는 범죄자들도 있고 강간범들도 있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 미국 국경으로 향하면서 그 오랜 과정에서 이용당하고 인신매매당하고 강간당하고 아이들이 유괴되고 아이들이 성적으로 노리개가 되고 굉장히 별의별 사건이 다 있고 그러면서 네. 국경에 있는 강을 건너면서 빠져 죽기도 하고 국경을 넘으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죽은 사람이 한 800명이 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게 그리고 이 멕시코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이 드러그 카르텔 이 마약을 다루는 범죄 집단들에게 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6,500불에서 7,000불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국경을 넘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부의 국경은 지금 누가 컨트롤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멕시코 쪽에 있는 드러그 카르텔 마약 범죄자들이 국경을 이제 컨트롤하고 있다. 사실 멕시코도 나라가 이 범죄 집단 마약 범죄 집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카르텔이 멕시코에 있는 드러그 카르텔이 굉장히 막강한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돈벌이를 해주는 그들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한 사람이 6,500불이면은 1,000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일시불을 못하고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에 들어와서 이 일자리를 찾아서 매달 갚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범죄 집단의 돈을 수입을 올려주는 네. 이런 사회거든요. 네. 그럼 왜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때는 이렇게 망명을 신청하더라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멕시코든지 자기가 있던 나라에서든지 미국 밖에서 신청을 하고 그것이 허락되면 들어오던 그런 정책을 썼고 그리고 범죄 집단이나 드러그 카르텔이 이 불법으로 이렇게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담을 쌓고 있었고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때일 때부터 캠페인 할 때에 공약으로 늘 큰 목소리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 불법으로 오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도 절대로 감옥에 넣어서는 안 된다. 왜요? 예? 왜요? 근데 제목이 있잖아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이거 뭐야? 왜 이러는 거야? 네. 예? 그게 오늘 제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먼저 제가 설명해드리고 네. 그리고 왜 이러는 것인가?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을 얻는 것이 있길래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 그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번 네. 영상을 제가 이제 한번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인데
그래서 정말 이 트럼프는 대통령을 하면서 의회가 협조를 안 해줘도 대통령으로서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이 불법적인 이 이민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거는 국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불법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와서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각 지역마다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네. 그들이 경찰을 공권력을 이렇게 폭력을 하고 있고 강간 살인까지도 하고 있고 최근에 한 미국 여성 대학가에서, 대학생이 네. 대학생이 자기를 아침에 운동을 하다가 죽였죠. 네, 살인을 네, 하겠죠. 네. 그런 것 같이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오면은 그 가운데 테러리스트도 있고 지금같이 지금 이제 며칠이 안 있으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이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나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내놓고 언제 전에부터 미국을 파괴시키겠다, 미국을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적으로 이렇게 해오는데 그러니까 이 FBI의 국장이 미국 이 연방 국장이 FBI 국장이 의회에 나와서 이렇게 정언을 할 때마다 이번 주에도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FBI에 평생 있는 동안에 지금과 같이 미국 내에서 테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때는 없었던 것 같다. 지금 내가 30년 동안 FBI에서 일을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모스크바에서 테러가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제 그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막 그냥 받아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추방하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고 이 대선에 나설 때 캠페인할 때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 넘어오면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 전화를 공짜로 셀폰을 줍니다. 스마트폰을. 네. 물론 이제 재워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별의별 다 공부도 시켜주고 다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와서 그래서 이제 정부가 환영해주고 이렇게 가고 싶은 지역으로 이렇게 비행기도 태워주고 버스도 태워주고 이렇게 보내주니까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자기 집에 있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보내죠. 그러면 그 사람 가면은 추방을 하지 않고 받아주는구나. 그러면 또 오죠. 그러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미디어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인터뷰를 하면 왜 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바이든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Thank you, 바이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알죠. 자기가 왜 지금 미국이 이것을 문을 열어놓는지 누가 문을 열어놨는지 그리고 불법으로라도 오면은 받아준다는 것 그리고 결국 일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은 공짜로 공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있던 나라에서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미국에 오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을 막는 방법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과 이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지금 현재의 국경에서 문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계속 그렇게 네. 해요. 네. 네. 아니 트럼프 때 4년 동안에는 이 과거 50년 동안에 가장 적은 숫자가 불법으로 넘어왔는데 그걸 막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게 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가 불법으로 들어오고 있는데도 정말 뻔뻔하게 이것은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말을 그렇게 거짓말이죠. 네. 알면서도 하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몇 주 전에 연방 하원이 이 국토안전부 장관을 탄핵하는 탄핵시켰죠. 안을 이제 네.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헌법적인 절차가 뭐냐면은 하원에서 탄핵을 결의하고 그러면 탄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절차는 한국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로 가지만은 이 탄핵에 대한 재판은 미국에서는 사원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절차는 뭐냐면 사원이 그것을 받아서 헌법에서 명시된 대로 사원에서 이 탄핵 재판을 해야 돼요. 네. 탄핵 재판을 한다는 것은 기소를 한 탄핵을 결의한 하원에서 그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죠. 우리가 탄핵을 결의한 것은 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국토안전부 장관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이것들이 증거들입니다. 증거를 정시하고 마치 이 재판에서 법정에서 검사가 죄인을 향해 기소를 받은 분을 향해서 왜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설명하는 것 같이
증거를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국토안전부 쪽, 홍보 정부 쪽의 변호인들이 변호를 하죠. 네. 그리고 상원의 100명은 이제 배심원이 되는 겁니다. 배심원이 되고 재판장은 연방 이 대법원의 대법원장 그분이 이제 이 재판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이번 주에 원래 계획은 이번 주에 하원 의장이 상원 의장에게 이 탄핵안을 이제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서 상원에서 이제 재판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원치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 정당에 소속돼 있는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저질러 놓은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미지나 증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보기 때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말로는 이 바이든 정부는 국경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문제다. 또 어떨 때는 국경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 The border is secure. 계속해서 국토부 안전부 장관도 의회 나올 때마다 의원들이 그런 지적을 하면은 그 국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네. 말은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사용한 정책은 열어놓고 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catch and release 잡아서 놔주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몇 주 전에 방송하면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네, 라고 이제 한 그러셨죠. 얘기인데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까지 하냐면은 이것은 정부가 숨기다가 이 정부에게 이게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도록 하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부에게 그걸 요구를 해서 할 수 없이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이렇게 개방을 한 그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작년 한 해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에 32만 명의 그 불법 그러니까 이제 illegal immigrants 외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비행기로 날라서 미국의 34개의 공항에다가 실러 날랐어요. 비밀로. 그리고 그걸 비공개로 했어요. 아무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그 자료를 공개하기를 요구해서 할 수 없이 최근에 그 바이든 정부가 그것을 공개했는데 그러면은 그게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또 어떤 34개의 미국 공항으로 실어 날랐느냐? 대답을 안 합니다. 그만큼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번 주에 그 하원에서 탄핵을 위해서 보내려고 그랬더니 이 상원에서의 그 의제를 결정하는 다수당의 민주당의 원내 총무인 척 슈머가 이제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이 월요일 날 아침에 워싱턴에 와서 보통 목요일 날 저녁에 오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이 탄핵안 의제를 이번 주 목요일 오전이나 오후쯤에 이거를 이제 해서 어떻게 결의를 하냐면은 이것을 테이블 하는 거로. 테이블 한다는 것은 제가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이제 무기 이제 연기시키는 어기를 붙이지 않고 그러니까 헌법이 명시하는 대로 탄핵 재판을 하지 않고 이 안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그 상원에 있는 그 공화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하원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초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상원에 보내서 그래서 이 목요일 날 원래 이 민주당이 계획했던 대로 목요일 주의 마지막 날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초부터 그래서 탄핵 재판에 대한 토론을 이룰 수 있도록 네.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척 슈머는 민주당은 이것을 탄핵 재판을 헌법이 상원에서 이렇게 하원에서 결의하고 상원에 보내면은 탄핵 재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려고 그러냐? 올해 선거가 있거든요. 그렇죠. 선거가 있으니까 이 재판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영상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국경에서 넘어오는 분들이 그 영상을 보면은 엄청납니다.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와서 그냥 국경을 지키는 분들을 막 그냥 짓밟듯이 하고 정말 한국말로 표현하면 난장판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런 모습들이 엄청난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의 국경이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그러니까 침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베이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조금 더 설명해야 되겠지만은 네. 왜 이러는 거야?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 탄핵 재판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탄핵을 해서 결국은 상원의원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찬성이냐 반대냐 네. 탄핵이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올해 선거에서 재선에 나서야 되는 그 상원의원의 숫자가 민주당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죠. 공화당보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 올해 선거에서 그 상원의 다수를 공화당에 넘겨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탄핵에 대한 재판을 그 투표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 올해 그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그 상원의원들이 난 탄핵에 반대합니다. 아니 버젓이 국경을 그 침범한 잘못된 그런 그 이 행동을 한 국토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인데 그렇게 하면은 그것 자기의 주에 돌아가서 선거운동할 때 그것을 방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정당에 있는 또 올해 선거에 나서야 하는 상원들에게 그런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 선거를 앞두고 이 민주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탄핵 재판을 이제 이 헌법이 명시해놨기 때문에 하지 않은 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리고 또 우선 척슈머나 지금 이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혹은 찬성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이런 의미는 잘못된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입장을 바꾼 거예요. 네. 그러면서 척 슈머가 기자들에게 탄핵 재판 할 거냐고 자꾸 추궁을 받으니까 대답을 이번 주에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탄핵은 양 정당의 정책의 차이 때문에 탄핵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사람이 정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지금 그 국경에서 불법으로 넘어오는 이 문제는 이 이슈는 양 정당의 정책이다.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you cannot use impeachment to settle the difference in policies. 정책, policy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쓰고 있는 이 불법인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라는 얘기예요. 민주당의 정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말로는 그냥 이거는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문제다. 이것은 의회가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돈을 자꾸 이제 우리 그러면 국경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의회가 예산을 더 세워달라. 예산을 더 세워달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국경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은 더 많은 숫자를 더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늘 말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을 빨리 합법적으로 이렇게 지위를 만들어주기 위해 신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많은 이 판사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신속하게 이 재판이 보통 지금 망명을 신청하게 되면은 재판까지 가는 데가 5년, 6년, 7년 걸리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각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엄청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지방 정부에 부담도 주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이제 인구조사할 때에 인구조사는 왜 하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이 선거를 위한 그 지역구를 조정하는데 지역구의 사이즈를 네. 정하는데 사용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인구조사할 때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빼자고 공화당이 안을 냈어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보이죠? 네,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주당에게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의 이익이나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오다가 몇백 명이 이렇게 빠져 죽기도 하고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유괴도 당하고 인신매매도 당하고 엄청난 문제가 있음에도 근데 그것을 보도를 안 하거든요. 그것은 언론들도 한통속이다.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요즘의 언론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언론이 아니고 정치적인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보도하는 그런 언론이기 때문에